여러분, 밤새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조금 풀렸습니다. 어제보다는.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톱 기사는 증권면 톱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기관이 살렸다 코스피 2% 급반등.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코스피 2% 넘게, 코스닥은 무려 5% 넘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 전날 워낙에 많이 떨어졌죠. 그런 부분들을 어제 사실은 좀 많이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거래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거래일 내내 좀 하락하다가 5거래일째인 어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장 충격이 좀 어느 정도 가시나라는 기대감을 좀 낳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섣부른 그런 판단은 이르긴 합니다만 오늘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급반등의 배경에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이 매수의 힘이 뒤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 중심으로 시장이 좀 안전판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런 압박들이 좀 계속이 되고 있는 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어제 좀 수급 현황이 나옵니다만 개인은 여전히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3천억 가까이 대규모로 샀습니다만 기관만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반 순매수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급반등의 힘은 코스피는 기관의 혼자 단독 드리블이라고 봐야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어제 이렇게 5% 넘게 급등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증시 안정펀드, 증안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증안펀드를 얼마의 규모로 조성을 하고 또 언제 투입할 것이냐, 또 어떤 기준으로 투입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만 과거에도 1990년대 이후에 5번의 증시 안정 관련된 기금 또는 펀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됐었고 그중에 3번이 이제 실제로 투입이 됐었는데 투입되고 나서의 시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시장이 수급이 깨진 상황에서는 역으로 수급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수급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이 실제로 시장에 투영이 됐든 또는 그런 기대감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도 이 증안펀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투입되는 것과 관계없이 일단 조성이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는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 이 수사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전해졌습니다만 비상계엄 상성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12일 날 민주당이 내일이 되겠죠.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아직은 대통령이 직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이런 노도와 같은 이런 비난 여론, 비판 여론 또 이 어떤 분노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회도 통과도 되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수감이 됐고 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등 이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역시 시장에는 이번 사태가 좀 빨리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낳게 하고 있는 것도 어제 시장이 반등한 배경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관의 순매수에 대한 해석인데요.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코스피가 좀 6개월 연속 음봉을 좀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 레벨이 이제 저점 매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레벨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도 어제 시장을 반등시켰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안펀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증안펀드가 어느 정도로 조성이 될 것이냐 지금 대략 얘기가 나오는 거는 10조 원이 좀 넘을 것이다. 10조 한 7천억 정도 규모로 조성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요. 이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대략 우리 코스피, 코스닥 요즘에 하루 정도의 거래 대금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자금이 물론 한 번에 투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릴 때마다 꾸준히 투입된다고 하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사실은 투입 시점 관련돼서는 좀 엇갈리는 전망들이 좀 나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투입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여기 좀 MSCI 한국 지수가 전 세계 지수를 하회한다라는 이런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9일 기준으로 MSCI 코리아 지수가 7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수가 878이니까 이거에 비해서 거의 20% 정도 떨어져 있는 낮은 상태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좀 역대급으로 좀 저평가 상태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할 이제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입장들도 있고요. 좀 더 시기를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현재 투입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게 결국 탄핵 사태, 또 하나는 트럼프 2기에 따른 이 출범에 따른 리스크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투입됐을 경우에는 그냥 소모될 뿐이다, 그러니까 소비될 뿐이다 이런 부분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의 투매가 한두 번 더 나온 다음에 투입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투입 시점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투입이 된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얼마가 투입된다, 또 얼마가 조성된다 이런 얘기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1면과 5면에 걸쳐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 통과 내용 이걸 이제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673조고요. 사상 첫 야당표 감액 예산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이 갖고 있는 기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은 야당이 첫 감액을 한 그런 예산안이 통과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가 제출한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정부로 가서 정부에서도 수정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부 제출 예산안이 야당이 혼자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기록을 남긴 그런 예산안이 좀 되겠는데요. 감액 규모가 4조 1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전체 예산안의 0.6% 수준이긴 한데요. 감액된 예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줄어든 게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 원이 줄어들었고 국고채 이자 상환액이 5천억 정도 줄어들고 좀 표에 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흔히 대왕고래 관련 예산이라고 하죠. 이게 한 500억 가까이 줄었죠. 그다음에 전공의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밑에 쭉 보면 각종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에 감사원 특활비 60억 원, 검찰 특활비 587억 원. 그다음에 경찰 특활비 31억 원 등 이렇게 대략 특활비 쪽에서 140억에 한 800억 정도, 한 800억 정도 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런 국회는 이와 함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정부 예비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추경을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 정부 예비비를 대폭 감액한 거는 정부가 예비비를 다른 데로 자꾸 전용하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가 됐는데요. 금투세 폐지 확정됐고요. 가상자산 소득세 2년 유예 역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던 이런 이 세금 부담, 투자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 부분은 이제 완전히 덜어냈다. 이게 또 뭐 어제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속세가 50% 이거를 40%로 줄이는 상속세 이 개정안은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은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계엄 사태 유탄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래서 두산그룹 사후구적 개편안 결국은 철회됐다.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철회되는 걸로 확정이 좀 됐습니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일 개최 예정으로 이제 갖고 있었던 임시주총 소집을 철회하겠다라고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이걸 어제 공시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주주들의 이 강력한 반발 문제, 그다음에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이 두 점이 결국은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안을 막은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또 떨어지면서 17,000원까지 떨어졌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52,0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주식 매수 예전 가격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2890원, 로보틱스가 8만 원이 조금 넘었으니까 이거에 비하면 현격하게 좀 주가가 좀 낮은 상태가 된 거죠.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에너빌리티 주가만 근 20%, 로보틱스도 20%가 넘게 폭락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두산그룹 사업 재편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비상계엄 사태의 유탄을 두산그룹이 정면으로 맞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두산그룹 사업 재편안의 무산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시장에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주주들의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인적이나 물적 분할 같은 이런 재편안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쉽게 진행을 시키기 어렵게 됐다라는 점이 이번에 좀 명확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눈치를 봐가면서 할까 말까 또는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다라는 거. 상장사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명확하게 해준 이번에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